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칭의 지지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그 본원문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천전유자가 지전급 여화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천전, 이 전쟁할 때 그 전자죠. 전투할 때 전. 하늘의 전투는 오히려 다만 그런 뜻이죠. 자가 스스로 이 가를 우리가 가능하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가죠. 가부할 때 쓰는 가고, 긍정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적천수 증이 저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긍야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긍정한다는 뜻이죠. 긍정. 그러니까 천전은 오히려 스스로 그리 될 수가 있는데, 스스로 가능한데, 지전은 급하기가 여화 불과 같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그 설하고시나 임철초 씨가 그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 전이라는 말을 뭘로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충이란 말로 해석을 했어요. 충이란 말로. 나중에 전자 즉 충야라고 해가지고 저는 충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 이 전을 충이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그 예제를 들어가지고 해도 뭐 크게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지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선 전이 왜 충이란 말을 앞에서도 썼는데 여기서 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전이라고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가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투야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는 원래 이 투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것도 바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투라 하면은 두 장사 혹은 무사 그런 뜻이겠죠. 이 사는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선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은 이 10과 1을 더한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과 1을 더한 말은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초급 단계의 일부터
마무리하는다는 게 10가지를 다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입니다. 그 선비라는 말이 그러한 뜻이 있는지는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뜻은 이 사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럼 양사 두 선비가 여기서는 차라리 장사 아니면은 두 책임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뜻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선비라고 해보죠. 두 선비가 서로 맞대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데 병장은 뒤에 있다. 이 병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병졸할 때 그 병이죠. 군사를 얘기하고, 장은 이게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병졸과 지팡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중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건 병졸과 병장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나운목자의 장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의 장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 병장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병졸과 그 장, 뭐 전차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딱 뒤에 있고 장수가 2명 앞에서 나와가지고 착 싸우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보고 이 투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천전지전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전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을 뭐라고 해석을 했었냐 그러면은, 전이라고 하면 접이다, 이거 교접하다 할 때, 요즘 말로 하자면 뭐 그 교접한다 하는 것은 섹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그 뜻이 나왔냐 했을 때, 곤상육 효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전어제야 기혈현황 그랬죠? 전은 교접, 어디에서? 야는 낮은 곳이죠. 낮은 것에 교접해서 양이 비로소 생긴다. 용전 그랬죠. 용전어야 그랬죠. 양이 낮은 곳에서 교접해서 생긴다 했을 때 접이다. 그러면은 이 전은 뭘 얘기를 하냐?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그리고 정림합목, 그리고 무게합화, 그거였죠? 이게 천전을 얘기를 하는데, 천전은 다만 스스로 가능하게 된다. 조건만 갖춰지면 스스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갑기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은, 갑기합화토가 되려고 그러면은
월지는 화 아니면은 토가 돼야 되고, 나머지 갑을, 나머지 지지가 갑을 생할 수 있는 갑이나 수가 없어야 된다. 응? 갑을 생왕하는, 상왕하는 그 수나 목이 없어야지만이 갑기합화토가 되는데, 그런 조건만 되면은 스스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지에서의 그 교합은, 여기에서 지합이라는 것은 방합이나 국합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육합도 있었죠. 육합은 이 말이 안 어울려요. 그런데 방합이나 특히 방합, 조건만 갖춰지면은,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자축만 있으면은, 아니면은 신자진이 있으면은, 그 합이 바로 일어난다. 바로 불같이 급하게 일어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교접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낫다. 근데 이 설하고 씨나 임초초 씨는 천전, 지전, 천지, 교전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은 갑과 경, 을과 신, 이런 것들이 그 명조에 있어서 또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천전이고, 지전은 인과 신, 묘와 유, 이런 것들이 그 명조에서 서로 인접해 있으면은 이게 지전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좀 그 역할이 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천지교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인하고 경신이 가령 경신이 일주고 인신이 시주라. 그러면은 이 두 주는 그 하늘도 싸우고 땅도 싸운다 해서 천지 교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놨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 극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충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야 그랬는데, 용은 뭐냐 그러면은 샘소설용 혹은 물소설용.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충하게 되면은 그 기운이죠.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운입니다. 하늘 천기는 갑을병정무기경신 임계의 기운이고, 지지는 그 지장되어 있는 간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인 안에는 무병갑이 들어있고, 묘 안에는 갑을이 들어있고, 진 안에는 을계무가 들어있고,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지지마다의 그
천간이 작게는 2개, 많게는 3개가, 2-3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천기가 지지에서 넘치게 된다. 그러고 흔들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충은 원래 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신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둘이 흔들려 가지고 어떤 기운이 넘쳐 나온다? 그러면은 인 안에는 무, 병, 갑이 있고, 신 안에는 무, 임, 경이 있고 해서 둘이 서로 흔들리면은 이 가운데서 인이 이기는 것도 있고 신이 이기는 것도 있고, 봉기는 신이 인을 이기게 되죠. 이긴다기보다도 제압한다, 능히 관리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능히 관리한다. 하는 게 충이고, 여기 용은 상용이고 요는 방요라. 이거 위로 넘치고 위로 솟아나고, 용은 옆에서 흔드는 것을 요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거, 극은 우거, 더욱 힘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극이라 하면은 힘으로써 재승하는 거다. 능히 감당하고 마름질해서 감당하는 건, 그러니까 보낼 것은 보내버리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더욱 힘을 쓰는 거다. 극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하게 두드러 팬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한다. 위험으로 관리를 하던 힘으로 관리를 하던, 여기는 힘으로 관리를 한다 내가 있죠. 재승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로 생각을, 우리가 이 극을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은, 수국화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는 물은 불을 꺼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뜻은 아닙니다. 금국목 하면은 도끼로 나무를 팬다, 장작을 패다, 뭐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관리한다, 형이 동생을 관리한다, 상사가 부하를 관리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더 바른 저기가 되겠다, 해석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앞에서 양지동차강 속탈현 재상, 음지 정차전 비태매경련, 이것을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천전유자가 지전 급여화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을 했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 예제 명조를 가지고 이 직접 감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 예제가 적천수 징의에 보면은 모두 6개가 나와 있습니다. 6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앞에서 2개만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 4개는 따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예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기로 하죠. 예, 건명했죠. 건명은 남자의 명조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명조는 곤명 그러죠. 우리가 간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은 귀천은 사람의 귀천은 그 명조에 있고 사주 팔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사주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응? 사주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운에 있다. 그러니까 귀천은 이 사주 안에서 정해집니다. 근데 그 사주가 잘 풀리고 못 풀리고는 운에 있다. 이 대운에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도 운을 만나지 못 만나면은 영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을 못 만났는데도 영달하는 사주는 참 보기 힘듭니다.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귀천은 이 생활이 운이 영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귀한 사람은 좀 품위를 지켜요. 가난해도 도둑질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귀한 사주입니다. 근데 가난하지도 않은데 욕심이 나가지고 더 욕심이 나가지고 도둑질까지 한다 하는 것은 천한 사주입니다. 그런 것은 이 명조에서 정해집니다. 명조에서 정해지고 그러면 이 사주가 잘 풀리고 못 풀리고는 기환 사주가 됐던 천한 사주가 됐던 궁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궁통 생각났습니다. 그 궁통은 운에 있다.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닌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3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주가 천한 사주지만은 어디에서? 운에서 통한 겁니다. 아주 사주가 좋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가난해도 인간으로서 못할 짓은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한데 궁한 사주입니다. 그런 궁한 때에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천은 명조에 있고 사주에 있고 궁통은 운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간명을 하기 전에는 이것을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사주 전체를 못 보고 이 사주 그 팔자 안으로 그냥 내가 몰입이 돼 버려요.
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초보자나 아니면은 그 우선 그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주판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사주는 뭡니까? 정화가 일원입니다. 근데 정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정의 약자의 그 정화라고 그랬죠. 장정은 뭡니까? 남자는 이제 비로소 갖추어져 가지고 성장을 해서 사정을 할 수가 있고, 여자는 달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육체적인 그런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화는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 성숙을 목표로 삼는 사람. 식물로 치자면은 꽃을 피우는 것을 역할로 하는 사람. 아까 이전에 제가 목표라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단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정미 일원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통신송에서 공부한 것은 순패와 진기와 희기를 살펴봐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주 안으로 빠져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패와 진태와 희기를 살펴봐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순패를 보자고요. 순패를 보면은 자, 묘유충이 됐습니다. 해묘미 목국이 돼 있네요. 여기 신을, 을신충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로 봤을 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을로 투출이 돼 가지고 정의 역할을 돕는다.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은 이 미는 화계죠, 화계. 응? 해서 화기를 제법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장간을 보면은 정을기로 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이 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그 어미의 보살핌을 제법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어미의 보살핌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묘유충이란 말씀입니다. 해서 이 묘는 해묘미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지인데, 유가 충을 했기 때문에
이 해묘미 목국이 깨진다고도 볼 수 있죠. 해묘미 목국이 되고 모유층이 돼가지고 파국이 된다. 국이 깨진다. 그러면은 또 천간에서 보면은 을신충이 있다. 을신충이 있다. 해서 이 유와 신이 인수의 역할을 심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일원을 보면은 일원은 정이니까 진기가 되죠. 여기서는 상이 되고, 묘니까 상이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냐, 왕지로 오죠. 해서 진기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를 봤을 때, 응? 괜찮은데 이 판을 뒤흔드는 이 유가 병균과 같은 병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다. 해서 유는 귀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귀신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유를, 자,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극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뭐가 되냐면 화가 됩니다. 화극 금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 보면은 화가 여기 안에밖에 없어요. 정을 기밖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이 사람이 이 유를 관리할 능력이 사주상으로 봐서 없다. 어? 근데 이 운을 보자는 얘기죠. 응? 운을 보면은 갑인운이면은 이 깨진 을목의 목국에 대해서 이 갑인이 돕고 있죠. 응? 같은 목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 태어나기는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유운으로 보면은, 개축운으로 보면은, 자, 개까지는 일단 신과 을을 연결을 해서 해소를 시켜주죠. 응?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신은 개를 생하고 개는 을을 생해가지고 을이 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개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 한데 임으로 딱 와버리면은 정임합목 하는데 정과 임이 합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 임이 정을 극하는 그 목으로 화는 화까지는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축이에서 미를 충을 해버려요. 충 및 충을 해서 여기에서 역시 국이 깨지는데
이미 온다 깨져 가지고 있는데 이미 온다고 하면은 이 정립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목은 아직 목까지 화하지는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주 목으로 화를 해버렸으면은 좀 그래도 괜찮을 법한데 이 목으로 화를 하는데 신이 방해를 하고 있고 유가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코 좋은 시절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때에 이 임철초 씨나 설하고 씨가 이 사람의 감명을 하기에는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으나 이 신운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 임자운에 이르러서 형사를 만났다. 신운의 임자연이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때는 무난하게 넘어갔고 이 신운에 와서 신운 임자녀의 제사를 만나 범법을 해가지고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까지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더라도 이 명조는 이게 귀신이기 때문에 유가 귀신이기 때문에 화운이 와야 불의 운이 와야지만이 통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서야 화의 운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게 명조로 봤을 때 좋은 명조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명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코, 80대까지 산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명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후운에 갔을 때는 도저히 이걸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가 둘이 와가지고 묘를 충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묘미가 파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근데 임철초 씨나 설하고 씨가 보기에는 이 사주를 재성이 약한 살을 돕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강황한 사주로도 보고 강황한 사주로 보고 재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유나 신이 되겠죠. 이 신유가 개유 해가지고 이 개살을 도와서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운을 가진 사람의 사주가 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금이 마을에 오면은 이 사람이 궁한 사주가 아니라 통하는 운이 돼가지고, 이때는 가을의 운에는
좋은 시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감명을 하기 쉬우니 그런데 그렇게는 빠지지 말라 하고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 하나 빨리 보죠. 다음 명조는 이것도 역시 남자 명조입니다. 남자 명조고,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은 귀천은 명에 있고 궁통은 운에 있다 하는 것을 상기를 하고, 일원은 을목이다. 을목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습니까? 갑은 생장하는, 자라는 역할을 하고, 을은 매디를 짓는, 마디를 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장을 마무리하는, 잘 마무리,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고 순패를 보자면 이게 전부 다 음입니다. 사주가 전부 다 음이어가지고 음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을신 충이 보이죠. 기계, 계기, 이것도 역시 충이죠. 이것은 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충으로 봐야죠. 같은 뭐냐 그러면은 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묘유충이 안에서 있고 밖에서 있고, 이게 굉장히 사주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일원의 기를 보면은 퇴기입니다. 퇴기. 언제냐 그러면은 퇴기해가지고 다시 상의 기운으로 나아가려면은 상당한 저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휴수기단 얘기죠. 휴수기, 휴수. 여기는 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퇴기에 있다. 그래서 이 을이 성장을 마무리해가지고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방해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방해꾼이고, 신도 방해꾼이고, 유도 방해꾼이고, 이것도 방해꾼이고. 그래서 이것 역시 보면은 유가 병으로 볼 수 있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주에 화가 없단 말씀입니다. 화가 없는, 그래서 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 격을 보면은 이것은 살격이 되겠죠. 특별히 격을 이룬 그런 거는 아닌데 살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 신세 살왕이 된다. 여기서 자는 살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주를 보면은 천하다 하는 느낌이 오죠.
그 천하다 하는 느낌인데, 이 천하다는 느낌이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화의 운이 오면은 이 금을 극하여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렸을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하였고, 경신이니까 어렸을 때 사정이 안 좋았으나 어쨌든 20대, 30대, 40대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화의 운이 와가지고 통하는 운이 되죠. 그래서 이 임철초 씨나 설하고 씨도 뭐라고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중년은 남방에서는 화가 왕하여 살을 제어해 가지고 1호로 출신을 했다. 이 2호는 과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재물을 바치고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관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호로 출신을 했다.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진운에 오면서 진유가 합의된다고 그랬죠. 진유가 합의되고, 이 유의 월간이, 6월의 월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신금이 진유 합금, 육합의 합금에 따라서 신금이 기세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세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때가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운입니다. 해가지고 진운에 이르러서 생금을 하고, 여기서는 토생금 해가지고 살을 도왔다. 이 살을 도왔다. 그래서 국법을 범했다. 수라 국법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를 잘 넘겼다고 하면은 나머지 운에서는 비록 풍파는 많으나 좀 어려움은 많으나 그럭저럭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진운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그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개의 명조를 감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 명조를 한번 우리가 감명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